오늘의 정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쳐들어간다. 이재명 정권 집단 실성했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재명 재판책에 공론화 본물 터졌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와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이재명을 이미 버렸다. 제가 전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니까. 추미애는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그것을 전격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죠. 자, 그리고 정청래와 상의도 안 하고 당대표인데 그렇게 했는데 정청래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해하는 척하다가 바로 추미애와 같이 합을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 정치, 개딸들의 취향에 맞게 이게 나가야 되는 데서 서로 일치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이재명이 그 공궁에 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정인으로 채택되는데 내일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도 열겠다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막 조희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추미애가 그렇게 밀고 가는 것이고, 정청래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입에 담기 참 민망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 그 전에 했던 그런 말이죠.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합니다. 정말 정청래 지가 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쫓아냈다. 뭐 탄핵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법원장에게 얼토당토 않는 개변을 하지 마라. 대법원장도 하늘 아래 있다.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 내일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4명도 같이 정인 채택을 했죠. 근데 다 안 나옵니다. 심지어 좌파 대법관 2명도 나오지 않겠다. 어떻게 법원 판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들춰보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완전히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은순 씨의 지인, 이 사람들이 4명이 만나서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넘어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고, 그 직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죠. 열린공감TV에서 처음에 그것을 제기했던 쪽에서 AI를 가지고 AI로 제보자를 만들어냈고, 그냥 우리가 슬픈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백을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한 게 정치적 판결 아니냐. 자, 그래서 거기에 그때 그 유죄가 10명 대법관 중에서 무죄가 2명이었죠. 그 무죄를 했던 2명의 좌파 그 대법관까지 정인으로 불렀는데 그 좌파 대법관들도 가지 않겠다. 어떻게 법원 판결을 내는 걸 가지고 입법부가 청문회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또 위헌이라는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위헌은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법원이 동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의 정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다. 그리고 대법원 현장 검증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자, 대법원 현장 검증이 뭡니까? 대법원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쳐들어가서 조희대 나와라! 또 대법원의 앞에 가서 그런 축태를 부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법부가 대법원 앞에 가서 조희대 나와라, 대법관들 나와라, 뭐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조희대를 이렇게 조희대가 두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죠. 크게 이유는 두 가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혹시라도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내란 재판부, 특별재판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희대 체제가 계속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5개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조희대를 끌어내리고 좌파 대법관을 이 권한 대행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법원까지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러니까 정청래를 비롯해서 추미애가 내일 청문회 출석을 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안 하면은 대법원에 쳐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해동 그 설을 유포를 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뿐이 안 된다. 이것은 명백히 위법한 청문회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리고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세워서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탄핵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탄핵을 할 거니까는 그 국회에서 소추안을 통과시킬 거니까 헌재에서 이 기각이 되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가 되죠.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을 지금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그 대법관이 와서 다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부가 스스로 몰락해가는 징후를 만들고 있다. 제가 이 말을 소개드리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거의 뭐 집단 실성에 가까운 최근의 정청래, 추미애의 행태, 그리고 이재명이 그 위에서 마치 진지 본인은 떨어지는 척하면서 그때 기자회견에서 다 본인의 그 속 마음을 토로를 했죠. 입법부는 권력 서열에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왜 위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집단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이재명 재판직에 공로나 본물이 터졌다. 이게 이재명 정권 초단기 몰락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선거법 중에서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바로 이재명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 선거법이죠. 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을 했고 서울고법에서 판결만 하면 됩니다. 형량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이재건 합의 7부 여기서 처음에 대선 전에 재판 날짜를 잡았다가 설거머니 대선 후로 미뤘고 대선 후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니까는 이것을 추후 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버렸죠. 자, 헌법 84조를 들었습니다. 헌법 84조를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그런데 헌법 84조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들지도 않고 자기들도 나중에 그 재판부가 큰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는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 이런 해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헌법 84조의 근거에 이것은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이 조희대를 청문회하고 탄핵하려는 거기에 맞불을 놨습니다. 맞불을 놨는데 이재명 그 재판을 재개하라, 속행하라를 구호를 외쳤는데 구체적으로 선거법 재판하라. 선거법. 자, 다른 재판들은 지금 유정교사도 2심에 가 있고 나머지는 다 1심에 있죠. 3개의 재판은. 대장동, 백현동 다 묶여 있는 것도 1심에 있고 대북송금도 1심 같이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한 것도 1심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또 굉장히 오래 걸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이재명이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선거법은 지금 당장 재판만 진행이 되면은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납니다. 이미 유죄는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고 형량만 딱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구호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하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5개 재판 재개하라가 아니고 선거법 재판 재개하라.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정책위원총회를 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 공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경원, 주진우 이런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또 공개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을 시작으로 추석 그 연휴에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는 그때까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의원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게 자꾸 헌법 84조에 보면은 이게 그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서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쪽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헌법 84조나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이 헌법 84조는 많이 아시죠? 헌법 68조 2항이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규정인데 그 다시 하는 경우를 사례를 들면서 재판의 그러니까 판결이 있었을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경우에 그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지 판결을 받죠. 그래서 헌법 84조도 이거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그래 그 84조가 그 논쟁이 있다고 하면은 86조 2항을 보자는 겁니다. 68조 2항. 68조 2항은 대선을 다시 하는 규정에 판결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그 대선 다시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이 돼 있다. 자, 이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도 이 말이 법학계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거의 뭐 내기도 어렵고 내도 언론이 안 다뤄줍니다.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성 언론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달라져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언론에 지금 다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론화가 물꼬가 터졌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본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경원 그 의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재판 중단이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그러면 검찰은 법원에 판결을 즉시 재개하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렸죠. 서정욱이가 보도로해서. 아니 검찰이 자기들이 공소를 제기를 한 5개 재판에 멈춰섰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워낙 이 서슬이 퍼렇고 뭐 검찰청 없애버린다고 하고 또 거기 그 이재명 정권에서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검찰총장 권한 대행으로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내보내고 내쫓고 그렇게 한 상황이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검찰은 왜 법원에 판결을 즉시 제기하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법에 항고를 해서 이 재판 재개를 하게 해달라. 이 항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부의 재판 지휘권 이것 때문에 검찰 항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헌법 84조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법 밖에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 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왜 검찰이 이거 항고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 법안이 정부 조직법이 조직 개편안 법이 통과가 돼서 검찰은 1년 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 상황인데 검찰이 뭐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느냐. 자, 이런 질타죠. 이 검찰은 부글부글한데 잠시 후에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법원의 책임도 이야기합니다. 법원 책임 있죠. 그 5개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들어놓아버린 거.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 파괴를 막는 일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런 데는 법원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법원의 책임 크죠. 다 그냥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그 공론화를 시키고 이재명 재판 공론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 상황에서 재판 재개를 해달라는 항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항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법원이 앞장서서 이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우수적으로 해야 될 게 2심에서 판결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물론 지금 이재건 부장판사가 상당히 이제 답하죠. 고법에 가 있는 고법의 재판장이. 그런데 어차피 1월, 2월 되면은 법원 인사가 있고 이재건 부장판사와 주심 판사는 서울 고법에 간 지 4년, 5년이 됐기 때문에 인사 대상입니다. 그럼 새로운 재판부에 정말 용기 있는 그 판사를 배치를 하면은 재판이 재개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오늘도 40%까지 떨어졌다는 게 나왔는데 그 시점에 지지율이 30%, 40% 초반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리면서 재판 속행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재판 과연 할 수 있겠어? 5년 다 중단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4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언론들도 다 다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검찰은 해체를 당할 판에 있고 법원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완전히 법원을 말살을 하라고 하는 이 상황이면은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대놓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는 공소 취소를 주장을 하고 있고 대법원을 힘들게 하고 또 급기야 법을 바꾼다 이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내년 초에 늦어도 내년 초에 법관 인사가 있고 나서 막 속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털고 가버리겠다는 거죠. 재판을 털고 가버리겠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법률을 다수당의 힘으로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 폐지하면은 그 범죄 혐의가 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소가 없어지는 거. 재판 없어지는 거.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면소 판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배임죄. 지금 배임죄 조항을 없앤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당정회의에서 진짜 실제 이거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배임죄를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받는 재판 중에서 대장동 4천억 이상 배임죄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건 전부 다 배임죄입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내일 당정회의를 지금 한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앤다. 상법상 배임죄는 주로 이제 기업 오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단체장, 성남 시장 출신이니까는 이 형법상 배임죄인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소를 해서 이건 없애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받고 있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선거법.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또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없애서 이재명이 혐의를 받는 걸 없애서 이것도 면소를 받겠다는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북송금 같은 것은 아예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화영 술판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판 진행이 자기 앞에 닥쳐올 것을 예상을 하고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정성호가 앞장서서 지금 이 공소 취소도 시도를 하고
이 배임죄를 없애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정성호에게 그 미션을 줘서 정성호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법제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법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자기들 만들어 놓은 법 있고, 뭐 상정해 놓은 법도 있지만은, 그 법을 뭐 통과시키면은,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엄청난 역풍을 맞으니까 지금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 그 사이에 빨리 재판 속행을 공론화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긴급위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역시 재판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왜 다른 국민들은 이 재판을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재판에 불려다녀야 하고 이재명은 5개 재판이 왜 멈춰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자, 조금 전에 검찰 이야기했죠. 사법부 지금 스스로 나설 태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은 정의로운 판사들을 그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다. 무죄 또는 털어내기, 면소, 공소 취소 이거를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하고 정부가 내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배임죄를 폐지를 해서 이재명의 그 개발 비리 의혹을 지금 면소를 받겠다는 이 전략을 벌써 실행할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재판 재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이런 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재판 재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는 그런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 폐지가 되니까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차호동 서산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오늘 또 이 최인상 서울 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조사단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제 검찰을 없앤다고 하니까 검찰 안에서 크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정유미 이 검사장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인데 어제 검찰 내부망 2%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죄 없는 차호동 대신 검찰 지휘부가 책임을 져라. 검찰이 없어진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과 1만 명이 훌쩍 넘는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들이 향후에 펼쳐질 운명을 알 수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자, 사정이 이런데 검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대검에서는 거저 조용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 일선 검사장님들도 지나치게 조용하다. 구성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서 대검에 전달하는 시도라도 해라.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서 방안을 논의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구체화되는 이런 상황이고 강백신 검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을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그때 정자동 이런 의혹들을 수사를 하다가 지금 대구 고검에 자천이 돼가 있죠. 자정에 어젯밤 자정쯤에 글을 올렸는데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다.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해당 법률은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된 거 검찰총장, 검사라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어의 문헌적 의미에 반한다.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다. 위헌적 입법이 명백하다. 왜 이 정권이 이 헌법을 위반해서 검찰청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윗선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지금 자천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주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오늘 이 검찰 구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내부 이제 망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매우 참담하다.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이 검사 그리고 판사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혜경 재판도 빨리 좀 진행하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김혜경은 무슨 뭐 불소추 특권도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 남겨놓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 되면 김혜경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적 활동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뭐 이 미국에 가면서 이재명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왔는지 멜라니아하고 옆자리에 마련해놨는데 거기도 안 가고 뭐 하렌타운 가서 떡볶이 사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김혜경은 작년 2월 14일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러면은 선거법입니다. 그때 이 법인카드 가지고 우원식 배우자 이런 사람들한테 밥 사준 거죠. 자,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이니까는 633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러면은 작년 2월에 기소가 됐으면은 올해 2월 달에 벌써 한 7개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야 되죠. 그런데 김혜경도 그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 2심 유죄 판결이 그때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죠. 뭐 김혜경이 선거는 안 나가겠지만은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가까스로 나왔고 이제 대법원이 남았는데 그래 그렇게 오래돼서 5월 달에 그 2심 판결이 나왔으면 대법원 3개월 만에 해야 되니까 이미 8월 달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 눈치 좀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좀 해라.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은 중재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헌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걸 빨리빨리 재판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법원에 강력한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재명 재판 재개의 공론화에 본물이 터졌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